자, 앞서 저도 언뜻 오프닝에서 이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후폭풍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창수 신임중앙지검장이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당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그런 목소리들이 나옵니다. 이상민 의원은 왜 정략적 공격을 당할 빌미를 제공하냐,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도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법 앞에 평등 원칙을 비켜간다면 그게 바로 국가 권력의 사유화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총장 윤석열과 대통령 윤석열 이 둘이 같은 사람이 맞느냐. 좀 되게 좀 아픈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지도부인 김용태 비대위원도 대통령 기자회견 후에 이루어져서 국민들께서 속았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 보여 위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반면 이제 검사 출신으로 수석 대변인에 내정된 곽규택 당선인은 총선 끝나면서 미뤄왔던 검찰의 정기 검사장급 인사한 거다. 인사에 영향 없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검찰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 방탄용 인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다. 자기 여자 보호하지도 못하는 남자가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느냐?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 중이고 불명한데 명확하지 않은데 제 자리 지키겠다고 여자를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느냐?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줘서 나홀로 타지 말 관광까지 시켜주며 수십억 국고를 낭비해도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일컫는 말인데요. 그러나 한 여권 인사는 이번 검찰 인사를 본 낙천 의원들이 대통령이 정신 차려야 한다면서 28일 최상병 특검법 본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표를 던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내다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어떤 미묘하게 그 민심이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배 부위원장은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요? 상당히 좀 우려가 되죠. 탄핵의 문이 눈앞에 좀 어른거리는 그런 정국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 탄핵이란 말이 지금 뭐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T-익스프레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핵 열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16년에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랬는데 점점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졌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탄핵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자신이 이제 상남자다. 라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김건희 방탄 검찰 인사를 하니까 그걸 이제 보호를 하려다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니까 지금 탄핵 사태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런 메시지를 내놨다면서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도 윤석열 대통령 보호에 앞장섰다가 도망가는 그런 형국으로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파만파 앞으로 확산이 될 건데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 법안 이제 이미 지금 뭐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만은 제 의결을 하면은 과연 이게 그대로 기각이 될지 아니면 통과가 될지 상당히 저는 중요한 그런 이제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 통과는 좀 어려울 거예요. 20명 이상이 사실상 이탈해야 되니까. 그러나 10명 이상 정도만 이탈한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나머지 3년 임기에 상당한 치명타가 될 것이다. 그리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리고 최상병 특검법안이 추진된다면은 그때는 정말로 통과될 가능성도 높다.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탄핵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네, 김윤수 대변인.
홍준표 시장이 어머해주다 도망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저라도 도망 안 치고 어머를 해드려요. 뭐 제 주변에서도 왜 대통령 편드냐 위험하지 않냐라고 하는데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그 용산의 대변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에서는 입지가 아주 약해진 피해자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맞는 소리, 제가 생각하는 소리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역대 정부들에서요 검찰 인사가 1, 2월에 이루어졌던 정기 인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올 4월에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검찰 측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이 정기 인사가 3, 4개월 정도 미뤄졌던 건이다. 그리고 지금 그간의 여기 검사들의 사태로 인해서 공백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건 언론에서도 나왔던 것들인데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지금 검찰의 독재다, 탄압이다 등등등등 굉장히 압박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일선 검사들의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한 위기들이 있다라는 언론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공백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사가 조속히 필요했다라는 정기 인사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게 검찰총장을 패싱했다라고 하는데 토요일 날 실제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의 인사가 이야기된 부분이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서울중앙지검의 지금 인사인 것 같은데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지검장 같은 경우에 이때까지 역대 평균 11개월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인사 이동 같은 경우는 지금 22개월을 있었어요. 이게 지금 최근 20년 동안 두 번째로 많은 재임 기간을 지냈습니다. 진작에 인사가 났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것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의 수사만 하고 있는 곳이 아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문재인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훨씬 많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등을 지금 여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었고요. 또 문재인 정권의 여기 울산시장 선거 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했었냐면요. 서울중앙지검을 이때까지 정말로 계속 비판해 왔어요. 검찰 독재다, 검찰 탄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인사가 나자마자 입장을 완전히 바꿔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 수사 빼고는 이때까지 수사들은 다 옳았다라고 지금 스스로 인정하는 건지 이거 다시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이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지난 2020년에 보면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요. 여기 검찰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하고 조국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감사부터 4차장 감사까지 전원 교체를 했었어요. 예. 자,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랬다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요. 일선 검사들 계속 이 수사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판결들 다 났죠. 조국 재심에서 유죄 판결 났고요. 그리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자들 지금 상당수가 다 1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지검장 인사가 됐다고 하더라도 일선 수사검사들 그대로 있고요. 이들이 필요한 수사들은 성역 없이 수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법에 따라서 판단될 거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민주당에서 이러한 지금 일상적인 지금 정기 인사를 가지고까지도 이게 대통령을 어떻게든 간에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려고 하고 여당을 비판하려고 하고 이거 너무 정쟁으로 몰고 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국민 갈등을 국민 분열을 일으키는 거 결코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정부나 있었던 지금 검찰 인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몰아붙여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노리는 것이 탄핵인 것 같은데 하지 마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엇갈리는 댓글 소개를 해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박성재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 대통령 개입설에 장관을 무시하는 말이다라고 했다. 너무 음모론 펴지 말자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검찰 얘기하다가 야당은 김건희 얘기로 그리고 최상병으로 결국 탄핵으로 가자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이 주는 권력을 자기 마누라 지키는 데 쓰겠다는 건 상남자가 아니라 하남자다. 하남자 얘기는 이제 처음 들어봅니다. 자, 이원석이 양반인 거다. 윤석열 같았어 봐라. 자기 패싱하고 인사했다며 개 거품 물고 뛰쳐나왔을 텐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설주환 변호사. 네. 어쨌든 좀 시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며칠 안 됐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총선 이후에 이제 검찰총장이 엄정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팀을 강화해라 이런 지시와 좀 맞물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걸 놓고 이원석 총장에 대한 불신임이라는 해석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총선 이후로 늦춰졌던 어떤 정기 인사다 이런 쪽도 있고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논란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후속 차장급 인사를 보면 좀 확인해질라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오비 일학이죠. 어찌 보면. 근데 저는 검찰 인사가 정기 인사가 좀 늦어진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로 예정이 돼 있어요. 9월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기 검찰총장이 보통 7월 정도에 결정이 된다고 본다면 차기 어떤 그 검찰총장과 어떤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용산의 민정수석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러면 2개월만 있으면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가 오는데 이걸 정기 인사가 늦어졌다? 저는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나 송경호 중앙지검장 지난번에 계속 연임할 때 뭐라고 했었습니까? 당시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와서는 너무 오래 했으니까 이제는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이유를 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라면 이번 인사는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들 대다수가 어떤 의혹을 갖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와 지금 현재 총장인 이원석 총장의 어떤 수사 지휘와 어떤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뭐 대부분의 의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검찰총장이 패싱됐다. 이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며칠 전에 어떤 법무부 장관과 어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인사를 좀 늦춰달라라고 건의를 한 부분이 묵살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구체적인 인사 시기에 대해서는 협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를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중앙지검장을 누구로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의 서울중앙지검의 1, 2, 3, 4차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지방 출장 중에 갑자기 발표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 지방 출장 간다는 거 를 몰랐을까요? 법무부에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패싱을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저는 됐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라면 뭐 이번에 인사가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보이고, 특히나 이제 차장 검사가 수사의 실무를 맡고 있다는 부분에서 차장 검사까지 바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 부분은 상당히 좀 많은 의혹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지금의 어떤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제 수사진의 교체 없이 일단 이원석 총장 임기까지는 일단 놔두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댓글에 정권은 물론 이제 검찰도 192대 108로 심판했다. 검찰 3년 남았다고 오판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고요. 반면에 야당은 언제는 이원석 검찰총장 비판하다가 이제는 왜 또 옹호하냐.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윤지인 대표. 이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했냐?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된 거냐? 그리고 왜 지금 했느냐? 시점 이 세 가지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송경호 지검장을 사실상 자천시킨 거고, 이창수인가요? 이창수 지검장으로 올린 게 흡사 지난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이랑 똑같은 사건이라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이종섭을 도피시키려고 했는지, 네. 아니면 정말 이종섭이 군 출신으로서 호주와의 관계에서 안보로서 적격적인 인물이라서 시켰는지, 반대로 송경호 지검장이 수사를 할까봐, 김건희 여사를 소환할까봐 좌천시킨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정기 인사를 미뤄왔던 걸 한 것이고, 이창수 지검장도 상당히 훌륭한 검사라고 해요. 수사 역량이 뛰어나고. 그래서 정말 보강하려고 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고, 당연히 대통령은 좋은 의도에서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두 가지가 바로 이종섭 대사 사건과 맞아떨어지는 건데, 그 당시에는 총선 직전에 그랬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소환이 임박하기 직전인데 이랬다는 거, 시점상에서의 문제. 또 세 번째가 어떻게인데,
논란이 됐던 것이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해서도 이제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저는 그게 어디랑 오버랩이 되냐면은 과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과의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인사냐 아니면은 이원석 총장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해서 한 인사냐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저도 뭐 보수 정당을 참 사랑하고 이 정권이 잘 되길 바라는 입장이지만 아쉽게도 정말 유감스럽게도 이번 사건이 이종섭 대사 사건과 같은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정말 우려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창수 지검장이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하든 국민의 신뢰를 좀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소환을 한다 해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우리 법률가 계시니까 여쭤보는 게 아마 검찰법에 검찰총장도 특수수사팀을 꾸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약간 특별검사식으로. 예, 그래서 저는 이원석 총장이 특별검사 수사팀을 따로 꾸려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창수 지검장도 하면 안 돼요. 이창수 지검장이 소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믿을 수가 없거든요, 국민들이. 저는 그래서 특검을 피하기 위해서는 검찰이나 혹은 법무부 장관 수준에서 별도의 수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속도전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검사 출신인데 이제 이번에 수석 대변인 된 곽규택 당선인은 이제 서면 조사도 뭐 가능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한마디로 이번 검찰 인사를 정리를 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 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강력하게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서 수사 지시를 한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의 수족들을 다 잘라버렸잖아요. 예. 그 얘기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실제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여기를 인사조치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명품백 그리고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걸 수사하고 있는 1차장 4차장 포함해서 1, 2, 3, 4차장 다 지금 인사로 날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수사 지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인사를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부장급 인사까지도 다 해버린다면은 현실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결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면 조사다라면은 완전히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를 뭉개 버리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뭐 법무장관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했다 하지만 이건 누가 봐도 민정수석을 새로 부활시켜 가지고 민정수석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저는 여기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들 시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를 김건희 여사가 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상당히 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고요. 아까 이제 지금 말씀드릴 때 제가 하나 바로 잡아야 될 게 최상병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는 안 했고 그렇죠. 이제 앞으로 거부권 행사가 확실히 된다라는 부분을 좀 바로 잡습니다. 자, 근데 저는 우리 김민수 대변인께 이거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하더라도 뭐 소환 조사도 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더라도 일정 부분 수사가 미진했다라고 한다면 22대 국회에서 또 특검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특검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요. 예. 제가 이현석 경찰총장이 지금 김건희 여사 수사의 속도를 내라고 할 때 민주당이 지금 벌떼같이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특검 피하기 위한 거라고. 예. 그렇게 벌떼같이 달려들었는데 지금 이제 인사가 나자마자 이현석 검찰총장 물러나니까 이제 옹호를 하고 나섰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요 복잡한 사건이에요? 아니에요. 그 지금 최 목사나 서울의 소리 이제 소환되기 시작하니까 서로 다른 주장하고 있죠. 예, 최 목사는 지금 본인이 인사청탁하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서울의 소리에서는 민주평통자문위원을 인사청탁할 수 있다 그래요. 민주평통자문위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걸
4년인가 6년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요. 10원짜리 하나 나오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로 그냥 자문위원 단위예요. 모임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인사청탁을 하는데 300만 원짜리 백을 들고 간다고요? 이거요. 지역에 구의원, 시의원들도 추천하는 자리예요.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을 지금 이게 지금 진짜로 혐의라고 내놓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단순한 사건을 도대체 뭘 파헤쳐야 된다는 겁니까? 뭘 특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정쟁으로 좀 적절히 해라.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혹가다 하는 얘기지만은 여기에 전 대통령 영부인 지금 타지마할 사건 같은 거 특검하라니까요. 명품업 특검하라니까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 지금 공무원들 급여만 해도 3억 원어치 썼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간용차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특검해야죠. 이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같지 않나요? 훨씬 심각해 보이는데 왜 안 합니까? 민주당 이런 거 같이 주장해야죠. 그러면.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란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검찰 수사가 만약에 미진했다. 미진할 부분도 없어 보이지만요. 이거 뭐 무슨 얼마나 복잡한 사건이겠습니까, 이게. 근데 미진할 부분 없어 보이지만은 만약에 필요하다. 이게 진짜 국민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데 야, 이거 이상한 게 의혹이 남는데 근데 과연 그럴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댓글 읽어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아무리 실드 친들 전 국민이 파악한 듯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러려고 민정수석 신설했네 이런 의견이 있고요. 검사들 팩이 다 어디 갔누? 평검사 회의 안 합니까?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임기 끝물 막판 검찰총장이다 보니 힘이 떨어지는 건 인지상정이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송경호 중앙지검장 역대급으로 오래 하긴 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신속 수사해라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런 의견. 그 다음에 또 이런 댓글이 와닿습니다. 아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의견도 올려주셨습니다.